부산 수영구가 남구와 자치구간 통합 구상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동구 구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정책 설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하하센터가 사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와 60대가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곳으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 공간이 제공됩니다. 서부산 스마트밸리에 중소기업의 물류 비용을 덜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스마트 물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수영구가 인접한 남구와 행정동을 합치는 대동구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 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통합창원시 사례처럼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동구 구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구의회 김진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대동구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농 결합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간의 결합은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결합한 통합창원시가 유일합니다. 통합 이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출범 당시 109만 명에서 14년 만에 99만여 명으로 줄었고 공무원 수는 3,800여 명에서 5,200여 명으로 35% 증가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발언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라가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공무원의 수는 증가합니다. 지자체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영구와 남구의 인구는 각각 17만 5천 명과 26만 3천 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남구가 38명 많았고 인구는 2배가 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수는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수영구가 1.3%포인트, 1인당 복지예산은 10만 원 이상 남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통합되었을 경우 수영구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의 비교를 떠나 수영구라는 브랜드 가치,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까지 포함된다면 이 통합으로 수영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은 지자체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찬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수영구는 3월 1일 저녁 8시 단 한 번 광안리 해변에서 1000대의 드론으로 개청 3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불꽃 드론 100대를 포함한 총 1000대의 드론으로 광안리 랜드마크와 30주년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광안리 밤하늘에 수놓을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안내방송에 기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외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를 추가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선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의 전통시장 상인회장단이 구청을 찾았습니다. 지자체가 주관한 첫 회장단 회의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안건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 한시적 변경안입니다. 서구에는 준대규모 점포가 4개 있는데 매달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이 의무 휴업일입니다. 이를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땐 당일 휴업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에는 진구와 사구, 동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은 미참석한 시장과 준대규모 점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단은 시에서 추진 중인 착한 결제 캠페인이 시장 상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의 명절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지역 상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자체 행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전통시장 공모사업 등 정부 및 다른 전통시장의 우수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통시장과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요즘 60대를 노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과 체력, IT 기기에 익숙한 5, 60대를 신노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문을 연 하하센터에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락날락이 있다면 어른들에게는 하하센터가 있습니다. 신노년 세대가 더욱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센터 명칭 하하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사하구에 이어 세 번째 하하센터가 사상구에 문을 열고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라대학교 내에 자리 잡은 센터는 신노년 세대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연계합니다. 대학교 세 곳하고 병의원 세 곳이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재능 기부단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노후준비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여기 또 하하센터에 갖고 와가지고 운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을 센터는 작은 무대와 도서관을 비롯해 커피를 내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음악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센터와 달리 대학 내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세대 공감을 또 유도해 볼 수 있고요. 또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보다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고 본인들이 습득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회 활동까지도. 현재 사상구 하하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와 시설을 이용할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2026년까지 하하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에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가 사하구 서부산 스마트밸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물류나 원자재 지원 등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문을 연 물류센터입니다. 2,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창고 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원자재나 생산 제품이 쌓여 있고 이를 로봇 지게차가 운반합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부산의 영세 기업이 함께 쓰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입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다대포 무지공단이나 기타 화전 산업단지나 공장을 신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 제품을 자사 제품을 만들기만 급급한 그런 공간을 겨우 확보했었는데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다 보니 그 자체 공장이 여러 가지 야드가 부족하고 또 생산된 완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마침 산업통상부 아마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게 돼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창고 관리나 운송 등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무인 자동화 설비가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물류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산단 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간 자원 공유나 거래도 가능합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업체는 50여 개. 지난 하반기 시범 운영 결과 전체 물류 비용의 30%인 약 8억 2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생산을 하고 나서 국내외적으로 물류적인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많은 점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물량에 대해서도 많은 물류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향후 물류 시스템 효율을 높이고 원자재 공동 구매나 해외 수출 지원 등으로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부산 기계공업 협동조합 주관으로 물류 전문 기업 2곳이 참여했으며 국비 등 8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해양조선 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부산시가 해양조선 사업 재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K조선 방위 산업의 훈풍을 타고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부산의 선박 설계와 연구개발 시설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해양조선 산업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런 이 조선업 전체의 이 지식 생산 기능 또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곳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생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상위, 시의회 등 지역 관계기관이 글로벌 허브 도시 포럼을 통해 해양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해양 중심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용을 살리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명예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해빙이 녹으면 북구 강로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극해를 지나 유럽 대륙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북구 강로 활성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은 북구 강로 관문 도시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항이 마지막 거점항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이 북극항해 시대에 어떤 소위 그 역할, 기여를 하고 혜택을 받느냐도 검토.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부산시가 2월 초 북구 강로 개척 TF를 가동하고 정책 방향을 정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운 항만이 앞장서지 않으면 부산을 빛나고 강나고 신명나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도 현실성 있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한국거래소,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혁신성장 유망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술 서비스, 블록체인 등 지역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증시 상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해 지역 내 유망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대저대교 건설 중지 행정소송 첫 재판이 2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2021년 환경부가 대저대교 건설이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체 노선을 제안했지만 부산시는 기존 노선을 강행했다며 건설 사업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저대교는 서부산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동구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시의 고령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면 이를 변화시켜보자며 기울인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건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는 계속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곡괭인 이불을 담아 손수 끌고 오신 어르신. 어르신들의 대형 빨래를 해주는 이바구 빨래방을 찾은 겁니다.
수거해주기도 하지만 고마움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주 건조할 시기에 가면 따뜻한 거 덮어요. 정말 금방 덮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그 할머니들은 정말 이거 하기 힘들어요. 이불 빨래는 통이 다 작고 방 안에서 말려야 되는데 뭐 길가에 못 널고 옥상에 아예 못 올라가고 그런 게. 바쁠 때는 하루에 100장이 넘는 이불이 들어올 만큼 인기라는 빨래방.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어르신입니다. 평균 근속만 10년 차. 어르신들은 여기서 받은 임금을 모아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잔치도 여는 등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만족하죠. 지금 우리 뭐 이 나이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일을 하니까 우리 용돈도 벌 수 있고 또 아침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게 집에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일자리는 물론 품위 유지비 지원과 무료 급식,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구. 여기에는 현재 도시 상황이 반영돼 있습니다. 8만 5천 명이 넘는 동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5천여 명. 고령 인구가 29.9%로 부산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독거노인 부율도 39%로 역시 부산시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원도심 고령화란 문제도 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부산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복지를 늘리다 보니 동구는 올해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16개 부산시 구군 중에서 우리 동구가 인구 대비 최다의 4,552개의 노인 일자리를 확보했고요.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7일 고령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여는 부산 동구는 고령화의 현상을 바꾸기보다 받아들이고 고령자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항상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노인들 너무 행복하다 싶어가 너무 기분 좋아요. 솔직하니 직원 여러분들 모두 다 보살펴 주세요. 노인들 정말 힘든 할매들 많거든요.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수영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6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영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등 2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등 2건의 조례안 모두 4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추진을 위해 무단 계류, 허가 기간 만료 선박 등을 대상으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선박 자동 이동 안내와 행정 대집행 계고장, 교부, 현장 통지 등 방법으로 이동을 안내해왔지만 이에 불응한 선박이 있어 3월부터 부득이하게 행정 대집행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무단 계류 선박 78척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류 허가가 만료된 선박 75척 등입니다. 한편 명도 소송 중인 입주업체 10개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나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17년 만에 전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강서구 등 3곳이 포함됐는데요. 해운대 신시가지의 5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김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에서 해제될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은 모두 3곳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곳으로 약 17제곱킬로미터 500만 평에 이릅니다. 이는 해운대 신시가지의 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 먼저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우동, 자동, 송정동 주변입니다. 또 강서구 강동동 김해공항 서쪽 서낙동강 일원과 그리고 강서구 송정동과 화전동 일대입니다. 부산에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지난 2008년 동부산과 서부산권을 개발한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번에 풀린 그린벨트 지역은 신산업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사이언스 파크나 또 신물류단지 또 에코델타 시티2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들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어서 그런 면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해운대 53사단은 안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뒤 첨단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합니다.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서쪽 일대는 항공과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 제2 에코델타 시티로 조성합니다. 남측의 명지 신도시와 에코델타 시티, 북쪽의 연구개발 특구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강서권 신도시 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강서구 하전동 1호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지역으로 추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 지역으로 항공, 항만, 철도 등 세계적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약 5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사업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넘어 우리 시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 사업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 기능이 부조화된 시설들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물꼬를 튼 만큼 올해 안에 세부 추진 계획을 위한 용역 등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가 될 경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경성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미취업 졸업생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청년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경성대학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을 포함해 연간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인 2025 드론쇼 코리아가 26일부터 28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15개국 306개사가 참가해 1,130개 부스 규모로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9개국 44명의 연사와 좌장이 참여하는 콘퍼런스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외 수상 드론 레이싱, 이드론 레이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10년은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연관 분야로 확대해 항공우주 모빌리티 혁신테크 전시회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